태극 사랑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박근혜 대통령 그 1차 공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그 공소 사실 또 변호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이 공소 사실은 너무나 길고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하는 건 너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재판부와 변호인 측 그 변호 그거만 하겠습니다. 검사 측 그거는 뭐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 측의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이제 이게 이제 그거를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유영하 변호사 얘기가 이거 다 읽어 드리면 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읽으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좀 빼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게 아니고 추론과 상상의 기인에 기소되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첫째, 범행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인 피고인이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에서 재단 출연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둘째,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 SK나 롯데 회장들에게 청탁받고 재단에 출연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검찰은 영장 청구하면서 재단 돈은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돼 있고 기본재산은 누구도 사용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관계부처 감사를 받는 돈을 왜 받아서 재단을 만드는 것이 의문이 아니냐, 이것이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은 700억 원이 넘는 출연금을 이 WK하고 미르재단 재산해가지고 두 조그만 회사가 용역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느냐. 5년 만에 이 돈 모두 소진할 수 있다고 검찰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검찰이 얘기하는 범행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범행의 동기. 검찰은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회장들에게 돈 받아서 재단 출연한 게 뇌물죄라는 건데, 이게 그 재단에다 넣어서 자기가 쓸 수도 없고, 이런 돈을 받은 게 어떻게 이 뇌물죄의 목적이 될 수 있겠느냐. 예? 범죄 동기가 성립 안 한다. 이것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유영하 변호사는 일단 뇌물죄의 범행 동기가 없다. 범행 동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범행 과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범행 과정. 이 사건에서 공범 1호는 최서원, 안정범, 박근혜 피고인이 공모해서 범행을 했다고 전제를 하고 있다. 공범 관계는 주관적으로 고의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공동 실행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같이 뭘 세 사람이 무슨 범행을 한 어떤 그 실행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소장 어디를 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공모 관계가 없다. 지난번 공판기일에 성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을 요구했습니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는 원고가 검찰이잖아요. 피고가 이제 박근혜 측이고. 그러니까 성명을 요구한다는 거는 검찰 측에, 즉 원고 측에 공모 관계가 당신들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공모 관계가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최소원, 안종범, 박근혜 세 사람이 공모 관계를 했는지를 좀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성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별 내용을 답변한 게 없어요. 증거 문제, 증거 책자만 해도 5책입니다.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기사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논리 같으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적용시킨다면 당사자들에게 부정수뢰죄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의 소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증거를 내세운 게 다 언론 기사인데 언론 기사로 이렇게 한다면 당신네들도 전부 돈봉투 그런 거 다 신문 기사 났으니까 부정수뢰죄로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받아친 거죠. 그 다음에 공소사실에 대한 말씀을 해서 12만 쪽에 달하고 우리가 이걸 다 볼 시간이 없었다.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직권남용 강요죄로 기소하면서 인허가 불이익 받을 것을 염려하면서 두려워서 재단 출연했다. 그룹 회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 회장 7명에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협박을 해서 겁을 내서 어떻게 출연금을 냈는지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공판 준비 기일에 말했지만 공판 준비 기일은 이제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피해자가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임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성명을 요구했는데, 즉 성명 좀 자세히 밝혀보라 라고 요구했는데 이후 절차가 없습니다.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전경련 관계자를 피해자로 적시했는데 설립행위가 강요행위인지 모금까지도 해당되는지도 성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경련 관계자가 피해자라고 했는데 강요를 당한 건지 모금한 건지 그걸 성명을 해달라. 제대로 밝게 설명해달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뇌물인데 삼성뇌물은 첫째 정유라 개인에 대해서 승마지원 79억 원, 동계센터 16억 원, 미르케이 출연 213억 원을 뇌물수수와 제자 뇌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돈은 검찰도 인정하다시피 79억 원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송금되게 돼 있었다. 줄여서 읽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최소원과 만나서 구체적인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이 필요한데 검찰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동계스포츠 16억 원 지원도 이재용이 삼성의 여러 현안과 바터식으로 제3자 뇌물 수수 형태로 받았다고 구성했는데 여기 안종범의 정책 수소 안종범의 수첩에 그 증거로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종범의 진술이 없다는 거예요. 안종범이 거기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수첩만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봉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사옥을 9시 38분에 나와서 11시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피고인과의 면담은 10시 40분까지 하고 이제 40분까지 만나고 11시 넘어서 돌아간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그리고 검찰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하면서 후원서가 담겨있는 봉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2차 영장에 제시된 범죄 사실에는 전달 시점이 오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특검에서 2차 영장에서 범죄 사실을 제시한 사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후원서가 담겨있는 봉투를 오후에 전달하였다. 오후에 전달하였다라고 그 특검에 거기에는 써 있는데 실제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인 9시 38분에 삼성에서 나와서 돌아간 게 11시가 넘어서 돌아갔고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건 10시 40분까지 만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후에 그 후원서를 전달할 수 있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특검 거기에서는 오후에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하면서 전달 시점은 오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이 돌아간 건 11시예요. 오후 되기 전에 12시 전에 11시에 돌아가 버렸는데 무슨 수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한테 오후에 그걸 전달합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시점이 맞지 않자 검찰은 구속영장에서는 이 범죄 사실을 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아주 정확하게 지금 시간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지금 집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게 나오면 그 특검의 그 수사라는 게 이게 시간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오후에 전달했다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간 건 11시예요. 오전 11시. 오전 11시에 돌아간 사람한테 뭘 어떻게 오후에 후원서를 전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를 막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무조건 그 공소장을 쓴 거죠. 그 다음에 SK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 이런 거는 너무 기니까 다 읽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빼고요. 요것만 읽겠습니다. 피고인도 즉 박 대통령도 면세점 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가석방 주체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부탁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즉 신동빈 회장을 만났거나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최재원 사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거는 가석방하는 이런 주체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피고인, 즉 박 대통령이 부탁받거나 지시한 사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검찰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렇다면 유진용 장관도 공범인지 성명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습니다. 유진용 장관은 이제 사임한 사람이죠. 사임했는데 그러면 박 대통령이 공모하였다면 유진용 장관도 그 당시 장관이니까 공범 아니냐. 성명해라. 즉 자세히 밝혀라 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CJ에서
예. 누구 좀 물러나라.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다 이래갖고 된 게 뭐냐 하면은 저거죠. 이미경 CJ 부회장 사퇴와 관련해서 조원동 경제수석에서 대통령은 CJ가 걱정되니까 경영선에서 물러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경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말씀이 있다고 해도 또 조원동이 수사가 진행된다. 그렇게 말한 부분까지 피고인, 즉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뭐 노태강인이 뭐 이런 식으로까지 다 연결시켰고, 이 이미경 CJ 부회장 사퇴에 대해서 이 사람을 뭐 사퇴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내용의 변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노태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노태강 사표를 받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검찰은 김상률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한 거로 알고 있는데 2016년 3월 한불 문화교류가 무산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라 하고 한 적은 있지만 노태강에게 사표를 내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그냥 뭐 직권 남용 강요죄 이런 걸로 다 지금 기소를 했죠. 예,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게 이제 또 검찰의 기소 내용입니다. 그 최서원의 PC에서 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정호성과 최서원 PC로부터 출력한 문건이 많은데 180건이 넘는 것 중에서 왜 47건만을 이렇게 단정하였는지 그 이유를 차후 재판정에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80건이 다 나왔으면은 그 47건만 이렇게 한 거는 많이 이제 추려서 이렇게 한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 박 대통령의 그 변호인들은 전부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서원의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거기서 이제 너무 기니까 한두 가지만 이제 읽으면, 그 최서원의 이야기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판정에 박 대통령이 나오시게 하게 했다는 게 죄인인 것 같고 박 대통령은 뇌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두 재단이 문화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 여기 한웅재 검사가 있지만 박 대통령 축출 결정을 이미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시인하라고 했고 경제 공동체 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말이나 차는 삼성 것이었지 38억 원은 준비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책임질 수 있지만 뇌물죄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한 행위입니다. 즉 38억까지는 뭐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면서 자기 책임이라 이거예요. 최서원이가. 근데 그 이상의 무슨 뭐 280억이니 뭐 재단 설립이니 이래서 뇌물죄로 간다는 것은 무리하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검사들에게 받은 압박은 재판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판부가 이제 신동빈 피고인 측에 대해서 공소사실 인정합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신동빈 측에서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도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검사 측에서 또 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검사는 뭐 이원석 검사, 저희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기소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법과 원칙, 법령 이외에 고려할 것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1차 공판에서 변호인들 내용을 제가 좀 골라서 좀 읽어드렸고, 검사 측 이론도 좀 골라서 말씀드렸고, 검찰 공소 내용은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 읽다가는 너무 지루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재판에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뇌물죄와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죄거든요. 지난번 헌재의 결정에서는 뇌물죄나 직권남용, 강요죄는 특히 뇌물죄는 아예 이야기를 안 했어요. 헌재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뇌물죄는 안 된다고 헌재에서도 본 겁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을 걸고 넘어지면서 직권을 남용해서 국정을 농단했다. 그래서 최서원 등 일부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헌재가 탄핵 결정한 거였거든요. 인용한 거거든요. 결국 직권남용 쪽으로 직권남용에 의한 국정농단. 완전히 직권남용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국정농단이라는 좀 상당히 비법률적인 그런 개념을 도입하면서, 우리가 결정문 다 들었지 않습니까? 앞에 뭐 뇌물죄는 뭐가 안 되고 다 안 되고 맨 마지막에 가서 국정농단에 의한 특혜 뭐 이런 걸 주면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뭐 의지가 없었고 뭐 검찰의 수사도 받지 않았고 뭐 그래서 뭐 의지가 없다, 수호 의지가 없다, 이래서 이제 탄핵 파면한다 이런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뇌물죄라든가 뭐 이런 직권남용이라든가 강요죄라는 걸로 해서 그게 유죄니까 뭐 파면한다 이렇게는 안 했고, 그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었고, 또 그거는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니까 헌재에서는 그러한 판단보다는 국정농단이라는 약간 좀 비법률적이고 추상적인 걸로 해서 파면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지방법원 판사가 합의부겠죠. 지방법원 판사가 지금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이거에 형사 재판을 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 본다면 이게 어떻게 이게 무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일단 뇌물죄라는 것에서 보면은 범행 동기가 없습니다. 범행 동기가 없어요. 뇌물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재단 설립 자금으로 넣어놓고 재단 설립으로 되어 있는 자금을 뺐으려면은 뭐 엄청나게 관계부처 감사 받아가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되어 있고, 그것을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뭐 권력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뭐 그 돈을 빼가기 위해서 재단 설립했다는 이런 범행 동기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범행 동기가 일단 없어요. 뇌물죄에서는. 그리고 범행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이 없어요. 범행 과정.
최서원, 안종범, 박근혜 3인이 공모해서 공동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검사 측에서 이걸 계속 기소한 건 뭐냐면은 주관적으로 고의가 있다는 거죠. 안종범의 뭐 수첩에 의하면 어떻게 다 써 있고, 또 최서원이 실제로 뭘 했고, 뭐 그래서 박근혜가 이게 고의가 없다면은 세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냐. 그러니까 고의가 있으니까는 이게 뭐 뇌물죄의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소를 한 건데, 이 변호사 얘기는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 실행했다는 객관적인 행위가 없지 않냐. 공모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 볼 때 이 세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뇌물죄를 받아갖고 뭐 이렇게 재단 설립하겠다는 고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걸 기소한 거거든요, 검사가. 근데 범행 동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재단 법인에 설립한 건 범행 동기가 안 되기 때문에 범행 동기란 것은 곧 고의입니다. 고의가 없는 거예요.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도 없지만 있다고 억지로 그것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공동실행, 세 사람이 공동실행한 그런 행위가 없어요. 그러면 동기도 없고 고의도 없고 객관적인 공동실행도 없는데 무슨 이게 뇌물죄냐. 그래서 뇌물죄는 거의 이게 성립이 안 할 거라고 보고요. 헌재에서도 아예 그 얘기한 것이고, 된다면은 직권남용이나 이제 강요죄 쪽에 아마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예.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남은 문제들이 이 그룹 회장들이 이제 강요당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제1심 공판에서는 그런 내용이 별로 이렇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뇌물죄에 대해서는 거의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제 직권남용 강요죄,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누설죄, 이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1심 공판에서 나온 내용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신문에 대한 내용은 녹취록이, 재판 녹취록이 지금 입수를 못해서 녹취록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지금 그 내용을 잘 입수를 못했고, 신문 기사만 좀 났습니다. 그래서, 1차 공판의 내용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었고, 2차 공판에는 주로 이제 각계 사건당 증거 문제 가지고, 이거를 재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공판 내용을 좀 봐야 그 얘기를 하겠는데, 신문 기사 가지고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증거의 문제, 혐의를 다 부인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증인 신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남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증거 조사를 연기 요청한 거를 재판부가 이제 기각했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까부터 찾아봤는데 좀 없어요. 그래서 찾질 못해가지고 재판 속기록이죠. 속기록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못했고, 어쨌든 이제 첫 공판하고 이제 두 번째 공판이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이제 뇌물죄라면은 이제 입증할 증거들을 공개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 측에서 이의 제기한 거가 이제
검찰이 유리한 검찰 측 신문 내용만 보여준다고 이제 항의해서 검찰은 한정된 시간 때문이다 얘기하니까 유형아 변호사가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받아쳐서 이야기를 해서 그 두 번째 공판의 그 속기록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1차 공판에서 나왔던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일단 그 뇌물죄는 많이 힘들다. 그거는 유죄가 나오기 힘든. 그것도 뭐 검찰 측에서 어떻게 또 하려고 하겠지만은 나머지 직권남용과 이제 강요죄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2차 공판의 내용에는 이제 지금 속기록을 지금 못 구해서 그걸 다 읽지 못하고 이제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들이 이제 신문 기사적으로 단편적으로 대해서 그걸 읽어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이제 검찰이 제출한 그 증거를 다 부인하니까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 증거로서 쓰는 거를. 대부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진술이라든가 증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검증해야 되겠죠. 법원에서. 증인들을 불러서 다 물어보든지, 증인신문 해야 되든지, 뭐 이런 거가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2차 공판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헌재에서 그 탄핵 심판할 때랑 많이 다르죠. 헌재에서 할 때는 뭐 그 변호인 측에서 우리 이런 거 뭐 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은 뭐 변호인단에서 얘기하는 거 다 기각시켜 버리고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이거 이렇다 이렇게 이제 막 상당히 강권적으로 나갔죠. 이제 대법원에서 하는, 대법원이란 뜻은 이제 중앙지법, 고법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건 아무래도 이제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은 헌재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올린 제가 방송에서도, 이게 다를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분명히 충분히 다른 판결이 헌재와는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제가 이제 권력기관의 속성도 얘기했고요. 또 법리적으로도 법원은 자유롭게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2차 공판 내용의 속기록을 좀 돌아다니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잘 안 나오는 건지, 그게 필요하면은 이제 법원에 가서 신청해서 이게 인터넷상에 잘 나오질 않으면 그렇게라도 봐야죠. 법원에 가서 근데 재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속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시간이 된다면 한번 그거를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지금 재판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증거 문제로 이제 주로 재판이라는 건 증거 문제 갖고 다투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을 놓고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지위에는 있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볼 때 제가 일관되이 이야기한 이것은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분명히 헌재 재판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 조금 어떤 결론을 내려서 뭐 이 재판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전에는 모든 동영상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결론도 내리고 했는데 이건 이 재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재판에 대한 거는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속기록이 너무나 길고 그것도 다 읽고 있다 보면 너무 지루하고 그렇지만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섣불리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그래도 보통 이제
보통 일반 시민들 경우에는 이게 재판에 써 있는 석기록이라든가 뭐 이런 법률적인 이런 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어렵고 또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나 또 여자분들 또 이런 분들께서는 또 이제 그냥 사실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동기에서 제가 이거를 쭉 읽어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거는 이게 좀 진행 중인 재판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고를 하나 하면 이제 그 합창단이 창단을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창단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합창단을 이제 신청한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합창단 연습 장소와 그 시간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외 동포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그 태극신문 주식에 참여하고 싶은데 해외에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답변을 보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해외에 있으면은 지금 의사소통이 좀 이게 뭐 국제 전화로 해도 또 못 받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요. 해외로 계시는 분이 이 태극신문 주식 참여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한 주당 500원으로 계산해서 참여하실 금액을 국민은행 그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시고,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가 좀 서투르시고 그러면 제 이메일 뭐 문자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편지를 보내세요. 해외 편지로. 그 주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그리로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세요. 다시 한번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그리로 전화가 아니라 편지를 보내시고 본인이 그 답장을 받을 주소를, 외국 주소죠. 외국 주소를 거기다 써서 이 사서함으로 보내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태극신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합니다. 태극신문은 우리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론지를 지향하고 그것을 목표로 처음에는 주간이나 2주간 정도로 발행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점점 사세가 확장되어 가면 매일 신문을 목표로 지금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발간하기 위한 태극사랑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거기에 대한 주식을 한 주당 500원에 주식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극신문을 창간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국민참여 주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태극신문 예비 구독자 신청을 받겠습니다. 태극신문 창간 시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우편으로 예비 구독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태극신문이 아직 조금 시간이 걸려야 창간이 되지만 예비 구독자를 미리 받아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예비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010-5300-7901로 문자 메시지로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시면 예비 구독자 명단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또는 이메일 tenor88 @naver.com tenor88 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나이 드셔서 이게 좀 서투르신 분들은 세 번째, 경기도 안산시 안산 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으로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편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전에는 이러한 회사가 사서함을 많이 썼습니다. 사서함. 그래서 이 사서함으로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그럼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그건 아주 확실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신문 예비 구독자 신청을 받겠습니다. 010-5300-7901 1위로 문자 메시지를 써서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시거나 두 번째 tenor88 tenor88 naver.com으로 이름과 주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세 번째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으로 편지를 써서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5951-01-001768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 국민은행 태극사랑 주식회사 5951-01-001768 이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한 주당 500원이니까 한 주당 500원입니다. 그러면 100주를 사면 5만원입니다. 그건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송금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 또는 문자로 성함, 보낸 액수,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입금이 되면 제 핸드폰에 바로 뜹니다. 누가 얼마 입금했다. 그게 뜨고 주소는 안 뜨니까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얼마를 보냈고 주소가 어떻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분은 안 알려줘도 됩니다.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주주명부에 특정이 되니까 그건 관계없고요. 주민등록번호 알려줘도 괜찮다 싶은 분은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주식 명의 개서, 태극사랑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도장 꽝 찍어서 보내드리면 그것이 자신의 그 주식 명의 개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고정됐을 때 그거를 이제 법원에 등기국에 등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또 뭐 다른 내용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를 직접 만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고 주식 명의 개서도 직접 받고 싶은 분은 시청에 있는 대한문역 KFC 2층에 제가 4시 반 이후로는 항상 있습니다. 4시로 했는데 4시 반으로 늦추겠습니다. 4시 반에서 9시까지는 제가 대한문역 KFC가 뭐 하는 데냐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어른들이라 치킨 팔고 하는 데예요. 뭐 커피도 팔고 치킨도 팔고 KFC라고 영어로 써 있으니까 거기 2층에 올라오시면은 제가 4시 반부터 9시까지는 항상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제가 토요일까지 항상 거기서 이제 이 사무를 보니까 제가 이제 안산에 있는 사무실이나 방배동에 제공받은 사무실에서는 방배동은 좀 위치가 이렇게 대한문처럼 편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로 오라고 그러는 건 좀 제가 너무 불친절한 걸로 같고, 그래서 대한문역 KFC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거기 앉아서 손님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태극사랑 일을 계속 하는 동안은 하는 제가 항상 대한문역 KFC에 4시 반 이후로 항상 있으니까 찾아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싶은 분은 그리 오세요. 제가 뭐 사무실로 오겠다는 분인데 제가 이제 안산에 있는 데로 오라 그러면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뭐 그건 제가 좀 실례인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 또 어떤 분이 태극사랑 주식회사 그거는 이제 회사 계좌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다고 제 개인 계좌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 다시 말씀드립니다. 3904-09-0139-429입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모집 공고입니다. 태극사랑 합창단의 연습 시간은 토요일 11시에서 1시에 합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시간은 토요일 11시에서 1시에 하니까 태극사랑 합창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성별 연령 불문합니다. 제 전화번호 010-5300-7901 010-5300-7901로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모집 공고
대한민국 남녀노소 연령 불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연습시간 토요일 11시에서 1시간. 제 핸드폰 전화번호 010-5300-7901로 문자로 참여 희망을 밝히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아이덴티티를 밝힙니다.